무려 40년만 올림픽 좌절, 2명이나 퇴장당한 황선홍 감독도 파리올림픽도 지난밤 모든 게 끝나버렸다. 대한민국 vs 인도네시아.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한국 남자 축구가 인도네시아 134위에 충격패를 당하며 파리행이 좌절됐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6일 한국 시각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AFC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한 인도네시아와 연장까지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대11로 패했다. 이래서 3위가 파리올림픽으로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하며 올림픽 본선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슈팅수에서 크게 밀리는 등 경기 내용에서도 완패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기세를 파리 올림픽 본선까지 이어가려 했던 황선홍 감독은 이날 인도네시아전에서 신태용 감독과의 지략 대결에서 밀리며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측면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전술이 발목을 잡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이후 경질된 이후 황선홍 감독이 지난달 태국과 월드컵 예선 2연전에서 A대표팀 사령탑을 맡는 등 투잡을 소화하면서 이번 대회 준비에 소홀해졌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패하며 한국 남자 축구는 1988 서울 올림픽부터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이어온 역대 연속 최다 본선 출전 기록을 9에서 멈췄다. 남자 축구가 탈락하면서 한국은 단체 구기 종목 중 여자 핸드볼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사의 3전형으로 나섰다. 엄지성과 강성진, 홍시우가 3투브로 나섰고 백상훈과 김동진이 중원에 배치됐다. 이태석과 황재원은 윙백으로 출격했다. 조현택과 변준수, 이강희가 수비진을 구성했다. 백종범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한국은 전반 8분 이강희의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갈랐지만 VAR,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이 취소됐다. 앞서 나갈 기회를 놓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첫 골을 내줬다. 전반 15분 라파엘 스트라윅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때린 중거리 슈팅이 백종범 골키퍼를 넘어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처음 허용한 실점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이후에도 한국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전반 32분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한국 진영에 침투한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의 오른발 슈팅이 골문을 빗나갔다. 실점과 다름없는 위기였다. 성인 축구 랭킹으로 따지면 한국 23위는 한참 랭킹이 낮은 인도네시아 134위의 전반 내내 밀리는 모습이었다. 황선홍 감독은 경기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수 교체나 포메이션을 바꾸는 등 변화를 꾀하지 않고 조별리그 내내 보여준 대로 측면 돌파에 의존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은 전반 45분 행운에 동점골을 기록했다. 홍시우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엄지성이 헤더로 연결했는데 이 공이 인도네시아 수비수 코망테구의 얼굴을 맞고 굴절됐다. 상대 골키퍼 에르난도 아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골이 됐다. 인도네시아의 자책골로 겨우 동점을 이뤘지만 한국은 3분 뒤 곧바로 실점했다. 전반 48분 후방에서 길게 날아온 공을 조현택과 이강희가 우왕좌왕하며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스트라윅이 잡아 골로 연결했다. 수비진의 치명적인 실수가 불러온 실점이었다. 황선홍은 전반 슈팅 1개에 그쳤고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슈팅 7개에 유효 슈팅은 3개. 한국은 점유율에서도 49에서 51로 밀렸다. 후반 들어 황선홍 감독은 지난 조별리그 3경기에서 3골을 넣은 이영준과 미국 미네소타에서 뛰는 정상빈, 2004년생 공격수 강상윤을 교체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포메이션도 4에서 4-2로 바뀌었다. 후반 초반 한국 수비가 연이어 뚫리면서 소나기 슈팅을 허용했다. 한국은 중반 이후 패스가 살아나면서 기회를 잡아나갔지만 후반 25분 이영준이 상대 수비발을 밟아 치명적인 레드카드를 받았다. 한국은 수적 열세 속에서 정상빈이
후반 39분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아냈다. 골키퍼 백종범이 빠르게 던진 공을 잡은 홍윤상이 정상빈에게 패스를 내줬고 정상빈이 단독 돌파 끝에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 한국은 후반 막판 황선홍 감독도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홍윤상이 돌파를 시도하다가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 왼쪽 지점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하지만 정상빈의 프리킥이 골문을 외면했다. 한 명이 더 적은 상황에서 연장전에 돌입한 한국은 수비를 두껍게 쌓고 역습을 노렸다. 연장 후반에 들어선 승부차기를 의식한 듯 5명이 수비를 뒤에 배치하며 상대 공격 봉쇄에 나섰다. 하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상대에 쉽게 공격 기회를 허용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의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양 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한국은 1에서 5번 키커가 모두 성공했다. 백종범 골키퍼가 인도네시아 5번 키커 허브너의 킥을 막아냈지만 킥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차게 됐다. 허브너가 이를 성공하며 6번 키커까지 승부가 넘어갔다. 한국은 6번 키커 강상윤의 킥이 막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6번 키커의 킥이 골문을 벗어나며 한국은 기사회생했다. 양팀은 7에서 9번 키커가 모두 성공했다. 한국은 골키퍼 백종범이 10번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었다. 인도네시아도 골키퍼 에르난도가 킥을 성공했다. 11번 키커도 모두 성공한 가운데 12번 키커 이강희의 킥이 막혔다. 인도네시아 12번 키커가 성공하며 한국의 올림픽 출전 꿈은 좌절됐다. 2. 저연령 유럽파라는 한국 축구의 딜레마, 경기장의 안과 밖. 한국 축구에서 유럽파라는 타이틀은 성공한 선수와 동의어로 통했다. 축구의 본류인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되는 것이 태극마크를 다는 일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실제 1990년대 전까지 유럽 무대를 장기간 누빈 한국 선수는 차범근이 유일했다. 차범근은 독일에서 최정상급 공격수로 우뚝 섰다. 2002 한일 월드컵의 대성공으로 한국 축구의 가능성이 확장했고 젊은 선수들에 대한 유럽 축구계의 관심도 커졌다.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이천수, 차돌이, 김남일 등이 유럽으로 건너갔다. 차범근의 뒤를 이었다고 할 만한 선수는 박지성과 이영표였다. 기본적인 기량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 등 현지 적응력이 어우러져야 생존이 가능했다. 둘의 연착륙을 도운 이는 거스 히딩크다. 히딩크 감독과 함께 유럽 생활을 시작한 덕분에 두 선수는 생존을 넘어 롱런할 수 있었다. 2010년대 들어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모두 K리그에서 10대에 데뷔해 국가대표팀에서도 빠르게 주전으로 올라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소속팀에 꽤 높은 이적료를 안겨주고 유럽으로 떠났다. 한편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유학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사례도 나왔다. 16에서 17세의 어린 선수들을 6개월간 유럽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대표격 인물이 손흥민이다. 2008년 KFA 유학 6기생으로 함부르크 SV 유스팀에 속한 손흥민은 2010년 11월 4년짜리 정식 1군 계약을 맺었다. 한국 국적의 EPL 득점왕이 탄생하게 되는 전설의 출발점이다. 2024년 현재 한국 축구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우선 국제대회 성과가 누적됐다. 이제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꾸준히 노릴 수 있다. 또 유럽 무대를 누빈 선수들이 크고 작은 성공을 이어왔다. 토트넘의 손흥민 외에도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유럽의 슈퍼클럽에서 각각 그 재능으로 인정받고 있다. 축구협회 차원의 지원이나 상업적 성공이라는 미끼 없이 순수하게 선수의 기량만으로 유럽 팀들이 매력을 느끼는 분위기다. 과거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던 유럽 스카우트들은 이제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수준급의 기술을 갖춘 데다 개인보다 팀을 우선으로 하는 헌신적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이적료 등 선수 영입에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유럽 스카우트들은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 선수들을 급제하는 복권으로 인식한다. 유럽 유수의 에이전시가 국내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는 중이다. 국내 유망주들도 일찌감치 유럽 진출을 목표로 피지컬 트레이닝을 병행하고 영어 공부도 하는 분위기다. 유럽 입성을 넘어 손흥민의 뒤를 잇는 족적을 남기는 게 그들의 목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유럽파는 40명을 넘었다. 특히 고교 졸업을 전후해 유럽으로 직행하는 선수의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대표팀에 승선하지 않아도 잠재력 하나만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우영, 홍현석, 김용학, 이현주, 조진호 등이 그런 사례다. K리그에서 데뷔해 유럽으로 가는 선수들의 연령대도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오형규, 권혁규, 고영준, 2001년생, 양현준, 이한범, 2002년생, 배준호, 2003년생가 지난 1년 사이 이적료를 받고 유럽 무대로 나아갔다. 한국 축구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상은 새로운 딜레마를 동시에 안긴다. 젊은 선수들이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가려면 병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럽의 소속팀은 기량이 좋은 한국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차출을 꺼린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U23 선수들이 참가하는 연령별 대회이고 이 대회는 A매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축구연맹이 대표팀 차출을 보장하는 경기는 A매치뿐이다. 소속팀에서 선수를 보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징병제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국에서 스포츠 선수들은 국제 무대의 성과를 통해 병역 혜택을 받는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성과를 내는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손흥민의 경우 만 26세이던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가까스로 병역 이슈를 해결했다. 만약 그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거나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다음 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만 28세까지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선수는 국내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흥민과 대비되는 사례는 권창훈이다. 1994년생인 권창훈은 차범근, 박주영, 손흥민에 이어 네 번째로 유럽 5대 리그에서 단일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했다. 프랑스 리그 1을 거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부상으로 아시안게임 참가가 불발되면서 병역 문제가 꼬였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U23 선수로, 2021년 도쿄 올림픽에는 와일드카드로 나섰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 획득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비해 까다로웠고, 결국 2021년 5월 국내로 돌아와 상무에 입단하여 병역을 마쳤다. 당장 4월 15일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U23 아시안컵에 주축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전력의 핵심인 양현준, 셀틱, 과 김지수, 브렌트포드가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다. 당초 두 팀은 선수를 보내겠다는데 합의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피파가 차출 의무를 보장하지 않는 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번복이었다. 대회 개막을 닷새 남겨둔 가운데 배준호의 차출도 확정되지 않았다. 배준호는 소속팀 스토크시티의 에이스로 활약 중이다. 배준호가 한 달가량 빠질 경우 스토크시티는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3부 리그로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은 에이스를 보내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정상빈도 소속팀 미네소타를 간신히 설득해 대회 직전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했다.